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아들 둘을 키우며 살아온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아들들은 정말 효자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혼자 남은 걸 보고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평소보다 더 살갑게 대해주더라고요. 특히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의젓했어요. 동생을 잘 챙기고 저한테도 어른스럽게 굴곤 했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다 싶었거든요. 그런 큰아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서운하기도 했어요. 아직 어린 줄만 알았는데 벌써 장가를 간다니. 하지만 며느리가 될 아이를 만나보니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과는 달리 참 차분하고 예의도 바르고 속도 깊어 보였어요. 첫 만남부터 저한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차를 따라주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사돈 어른들도 참 점잖고 좋은 분들이셨어요. 딸을 정말 잘 키우셨구나 싶었죠. 그렇게 큰아들은 결혼을 했고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저희 집이 아들네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거리였는데도 제가 반찬 좀 가져다 주겠다고 하면 꼭 저를 모시러 오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대중교통으로 오시면 힘드시잖아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가끔은 자기가 옷을 사러 갔다가 제 생각이 나서 샀다며 이것저것 챙겨해주기도 했고요. 정말 며느리와 제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거의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어머님, 오늘 아침은 드셨어요? 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같이 갈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제가 어디라도 좀 아프면 며느리가 직접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고 저도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꼭 만들어서 가져다 줬어요. 명절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가 다 준비할 테니까 그냥 오세요 라고 하면 저는 아니다. 그 많은 걸 네가 혼자 어떻게 하니 하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 가곤 했죠. 그럼 며느리는 역시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하면서 정말 맛있게 먹어주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허리를 다쳐서 며칠 누워 있었을 때예요. 며느리가 매일같이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식사 준비까지 다 해줬어요. 어머님, 제가 그냥 딸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계세요. 이런 때 제가 안 도와드리면 누가 도와드려요. 아무래도 아들보다 낫죠?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정말 며느리가 내 자식들보다 더 고맙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꼭 딸 하나 더 얻은 것 같아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가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작은아들한테도 살뜰히 신경 써주더라고요. 도련님, 요즘 너무 야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몸 조심하세요 라며 걱정해주고 작은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도련님 드시라고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라고 하면서 챙겨주기도 했어요. 저도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아꼈어요. 며느리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제가 직접 생강차를 끓여서 가져다 주고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밤늦게라도 전화해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희연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고 항상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하면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며느리 자랑을 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달라. 친딸보다 더 잘할 거라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 가족은 너무나 화목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날 바로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어서 싸가지고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미리 전화를 하면 또 며느리가 몸이 무거운데 저를 데리러 온다고 할 게 뻔해서 일부러 전화하지 않고 깜짝 방문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제가 나타나니까 어머님 전화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 무거운 걸 들고 힘들게 하면서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던지요. 며느리가 제가 가져온 반찬들을 하나하나 냉장고에 정리하면서 어머님, 이 멸치볶음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같이 해보자라고 했죠. 어머님, 잠깐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근처 공원에라도 산책하러 가요. 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이곳저곳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항상 집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긴 하지만 임신해서 몸이 무거우니까 제가 도와줘야겠다 싶었거든요. 소파 쿠션도 털어주고 테이블도 닦아주고 그러다가 소파 밑을 보니 먼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넣어서 청소를 하려는데 뭔가 딱딱한 게 만져지는 거예요. 꺼내보니 며느리 휴대폰이었어요. 아마 앉아있다가 떨어뜨린 모양이었죠. 그런데 마침 그때 진동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한 전화인가 싶어서 며느리한테 알려주려고 했는데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라, 오늘 6시까지 보는 거 맞지? 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내 며느리인데? 누가 우리 며느리한테 며느리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당황하면서 죄송한데 전화 잘못 거신 것 아닌가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김희연 씨 전화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김희연은 분명 우리 며느리 이름이 맞는데. 저는 더욱 당황해서 제가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시어머니 되는 사람인데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어머니라고?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 순간 그분이 그럼 6시까지 희연이네 아파트 상가 카페로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설마 우리 며느리가 두 집 살림을 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하지만 우리 며느리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하면서도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고요. 며느리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면서 희연아, 미안한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어머님, 그럼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서둘러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만 생각났어요. 6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온갖 상상을 다 해봤어요. 혹시 며느리가 저 몰래 다른 남자와 아니면 정말 이상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며느리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잘 아니까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6시가 되어서 그 카페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가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나타나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그대로 묻어나왔어요. 그 순간에도 저는 설마 내 짐작이 맞았나 싶어서 아찔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곧이어 카페 문이 열리면서 중년 여성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가 저희를 번갈아 보더니 어머님, 이분이 호진 씨 낳아주신 분이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큰아들의 생모라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큰아들은 제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저는 초혼이었지만 남편은 재혼이었거든요. 큰아들이 6살 때 저와 남편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워낙 어려서 저를 친엄마로 알고 자랐어요.
남편도 아이한테 따로 말하지 않았고 저도 그냥 친아들처럼 키웠거든요. 그런데 그 생모가 이제 나타난 거였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동안 아이를 맡겨놓고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차분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사실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생모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동안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던 저를 두고 갑자기 나타난 친엄마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어요.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처음엔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분도 결국 남편의 어머니시잖아요.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연락을 하게 됐는데 저는 내심 서운하기도 했어요. 저 몰래 이렇게 만나는 사이가 될 때까지.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을 들으니 그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마음 한편으론 어머님을 배신하는 건 아닐까 고민도 됐는데요. 하지만 호진 씨 낳아주신 분도 결국 어머니시니까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건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는 생모 쪽을 보면서 이분이 제 시어머니세요. 호진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이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세요. 라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생모도 저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못다한 몫까지 해주시고 아들이 이렇게 잘 자란 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카페에서 꽤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생모는 젊었을 때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맡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많이 그리웠지만 혹시 아이에게 혼란을 줄까봐 연락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걸 보니 이제 연락해도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는 저희 사이에서 참 어려웠을 텐데도 현명하게 처리했어요. 두 분 다 남편에게는 소중한 어머니시니까 저도 두 분 다 잘 모실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사실 며느리가 저 몰래 생모와 연락한 것도 이해가 됐어요. 갑자기 나타난 친어머니를 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준 거였거든요. 저한테 미리 말했다면 저도 복잡했을 거고 괜한 갈등만 생겼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 후부터 저희는 가끔씩 셋이 만나곤 해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요. 생모도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아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저를 존중해 주시고 며느리한테도 정말 잘해주세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한테 너무 잘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아마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며느리가 고마워요.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현명하게 처리해 준 것도 그렇고 저와 생모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그렇고 며느리가 하루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도 우리 아이한테 존경받는 엄마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그동안 큰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힘든 일도 많았는데 이런 며느리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금은 아들도 생모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해했는데 며느리가 중간에서 잘 중재해주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아직 엄마라고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키면서 지내요. 생모도 욕심을 부리지 않으세요. 그동안 제가 아들을 키운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하시고 자신은 그냥 가끔 만나서 안부만 물어봐도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며느리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생모도 손자를 기다리는 마음은 똑같으니까 셋이서 아기용품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생모가 옛날 아들을 키울 때 이야기도 해주시고 저도 아들이 어릴 때 에피소드들을 들려드리죠. 며느리는 그런 저희를 보면서 할머니가 두 분이나 계시니까 우리 아기가 정말 복이 많겠어요 라고 웃으면서 말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이 며느리를 어떻게 이렇게 현명하게 키웠나 싶어서 사돈어른들이 새삼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요즘은 생모와 저도 가끔 둘이서 만나기도 해요.
아들 이야기도 하고 며느리 칭찬도 하고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편해졌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요. 며느리가 출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와 생모 그리고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까지 해서 할머니가 셋이나 돼요. 며느리는 우리 아기가 얼마나 사랑받고 자랄지 벌써부터 행복해요 라고 해요. 되돌아보면 그날 소파 밑에서 울린 휴대폰 한 통으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처음엔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해준 덕분에 저희는 갈등 없이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도 이제는 엄마 정말 고마워.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라고 가끔 말해줘요. 그리고 생모한테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고요. 이제 곧 손자가 태어날 텐데 정말 기대돼요. 새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랄 아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현명하게 처리해준 우리 며느리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가끔 생각해보면 그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아마 며느리는 계속 저와 생모 사이에서 힘들어했을 테고 저는 끝까지 모르고 지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우연히 전화를 받게 된 것도 다 운명이었나 봐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둘이나 생긴 것이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좋은 아들 둘에 현명한 며느리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된 생모까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었던 지난 날들이 이렇게 보답받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며느리는 여전히 제게 정말 잘해줘요. 오히려 전보다 더 각별히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모와의 관계도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고요. 곧 태어날 손자를 생각하면 정말 설레어요. 새할머니가 모두 모여서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상상하면 절로 웃음이 나와요. 분명 정말 행복한 아이가 될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그날 우연히 받은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다니 인생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정말 다행이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현명하게 처리해준 우리 며느리가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